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문화생활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 중 하나가 영화 보기죠.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통해 재미와 감동은 물론이고요.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역사를 다룬 영화들은 개봉과 함께 많은 이슈를 낳기도 하는데요. 최근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김복동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김복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요, 영화 김복동 연출가 송원근 감독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화 김복동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된 영화잖아요. 네. 영화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영화 김복동은 제목 자체가 가지고 있는 김복동이라는 것처럼 네. 김복동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복동이라는 사람은 1992년도에 자기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다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네. 그 이후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 배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활동해 오셨던 어떤 피해자이기도 하고 인권운동가이기도 한 분이거든요. 네. 그 27년간의 그 활동의 여정을 담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서 온 피해자. 나이는 90세, 이름은 김복동. 이름은 김복동입니다. つまりそれは強制連行を示す証拠は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공식 사죄하라! 과거에 천황 때 잘못한 것을 현 정부가 나서서 사죄하는 것이 마땅찮아요. 従軍慰安婦は敵視の捏造だ！売春婦たちは日本から出ていけ！私はパク・クネ大統領に申し上げているわけでありますから最終的かつ不可逆的に解決されることを確認したものであります。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기억하고! 증거가 없다. 증거가 살아있는데 증거가 없다고 해서 말이 됩니까? 내 힘이 닿는 데까지 살아 생기는 끝까지 누가 싸우고 말이야. 하루까지 사죄하라고 알겠는가 앞에서. 우리가 아는 김복동 할머니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많이 알려진 분이시기도 하고 또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역사 자체가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화 제의를 받으셨을 때 심적으로도 어떤 마음이었을까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제의를 받았을 때 저 같은 입장에서는 김복동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를 알지만 사실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어떻게 보면 또 모르는 이름이 또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이라는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처음 제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받았을 때 들었던 생각이 이 김복동이라는 이름 하나는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김복동이라는 사람이 어떤 활동을 했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고초들을 어쨌든 이겨내려고 노력해 왔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은 국민들이 좀 제대로 좀 알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명감으로 이제 영화를 만들게 되었군요. 예. 그 김복동 할머니께서는 올해 1월 별세하시기 전까지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그 옆에서 지켜봤던 그 김복동 할머니의 모습은 어떠셨는지 그리고 그분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것 중에서도 뭔가 이 감독님의 가슴에 맺혀 있는 그런 말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김복동 할머니를 제가 이제 뵀을 때는 할머니께서 1월에 돌아가셨는데 이게 제안을 받은 게 제가 10월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10월. 할머니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말기 암에 투병 중이셔서 굉장히 계속 응급실을 오가던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말씀을 나눠보지는 않았지만 할머니를 어쨌든 그 담겨져 있는 영상 기록을 통해서 많이 만날 수 있었고 그래서 할머니를 그렇게 만났을 때 김복동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다가가기 어려울 것 같고 이런 무거운 일을 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무게감 같은 게 굉장히 느껴질 거라 생각하고 섣불리 좀 이렇게 좀 생각하기 쉬웠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할머니를 지켜본 것으로는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주변을 잘 챙기고 하시는 그런 마음을 잘 느낄 수 있었었고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2달 전에 그러니까 11월 말에 네네. 자신의 전 재산을 또 일본에 있는 제일조선학교를 위해서 장학금을 기부하는 행사를 할머니 방에서 어떻게 열었거든요. 근데 네네. 굉장히 저는 그 전까지 이제 응급실에서 이렇게 수혈받는 그런 모습을 보다가 그 당시 그 할머니 방에서 이렇게 그런 행사를 하는 활동가들하고 같이 예. 하는 모습을 봤었는데 할머니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오래도록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쓰잘것없는 나를 이렇게 받들어서 내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 옆에 있는 여러분이 나를 이렇게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은 희망을 잡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 희망을 여러분도 좀 같이 좀 잡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다 같이 희망을 잡고 삽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그게 좀 꿈결 같은 느낌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계속 병상에 누워 있던 할머니의 모습만 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앉아서 장학금을 이렇게 멀쩡하게 전해주시고 또 예.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는 계속 또 저는 아픈 모습만 뵀었거든요. 말씀도 제대로 못 하시고 그런 모습이 남아서 제가 할머니의 할머니를 떠올리면 느껴지는 순간은 좀 그 당시 그 느낌이 굉장히 오래도록 좀 남아 있습니다. 또 그때 희망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무엇일까? 왜 자신을 또 쓰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셨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겠지만 어딘가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 희망을 붙잡고 94이라는 그 돌아가실 그 순간까지 어쨌든 일본 정부의 사죄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 신락 같은 그 희망 같은 것이라도 좀 붙잡고 그냥 부여잡고 어딘가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셨다. 그런 마음을 그 당시에 그렇게 마지막으로 좀 표현하신 게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뭔가 굉장히 좀 묵직하게 다가오네요. 예. 네. 그분의 어떤 그 분노의 덩어리로만 이렇게 네, 표현될 맞습니다. 줄 알았는데 그것을 초월한 어떤 고결한 인간성을 엿볼 수 있는 네네. 그런 일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김복동 할머니에 관해서 이제 영화 제작을 하려면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하고 또 인터뷰도 하고 주변 상황도 취재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었을 텐데요. 네네. 그 영화를 제작하고자 할 때 주안점을 어디에 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김복동 할머니께서 살아오셨던 인간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이 역사 일본군 위안부 전체의 역사 속에서 네. 김복동이라는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왔나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이 영화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김복동 한 사람의 이야기로는 네. 다큐멘터리를 공적인 어떤 가치로 사람들이 봐야 할 어쨌든 이게 꼭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어쨌든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제시하기는 좀 힘들 거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 이 역사 속에서 김복동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을 때에만 이 영화가 힘을 가질 수 있다. 다만 그 역사 속에서 김복동 할머니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움직였었는가 어느 지점에서 목소리를 냈고 네. 일본 정부나 한국 정부가 어떤 상황일 때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예.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머니가 활동을 하더라도 이것이 한 인간의 고뇌로 비춰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고 배워야 된다. 네. 이거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좀 강요하는 듯한 느낌은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머릿속에서 기획안을 쓸 때부터 그랬고 이 영화를 계속 편집하는 과정, 제작하는 과정 내내 이 김복동이라는 사람이 걸어온 길을 단순하게 위인전으로 만들지 말자. 이 사람의 고뇌나 이런 눈물의 흔적, 기쁨의 순간들이 묻어있는 에세이 비슷한 걸로 이 할머니의 네. 어떤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해야지 강요하는 듯한 어떤 위인전으로는 만들지 말자. 이런 생각을 계속 좀 하면서 제작을 했었습니다. 네, 사실 제작할 때 그 지점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감정선을 이제 유지를 하면서 제작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쉽지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보면 김복동이라는 이름을 건 영화이라서 우리들은 한 인물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춘 그런 인물 다큐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영화를 보면 끝나고 또 나올 때는 하나의 또 역사 다큐를 또 본 것 같은 느낌이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구성을 일부러 연출을 하고 생각을 해내신 거죠.
사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역사가 27년간 계속해서 할머니들께서는 1992년 수요 시위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주장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 그러니까 범죄를 인정하고 당시에 네. 우리한테 했었던 그런 일본 군의 그런 행동이 일본 군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범죄임을 인정하고 그 범죄임을 인정하는 거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그 공식적인 사죄에 맞춰서 법적으로 배상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너희 후세들에게 교육하라, 역사 교육하라라는 게 할머니들의 당시 92년도부터의 주장이었었고 예. 지금까지도 그 할머니들께서 주장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일본군 위안부 역사는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계속 주장하는 어떻게 보면 또 통한의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그 시기 속에서 이 할머니가 어떤 인간적인 고뇌를 느꼈었는지 예. 그리고 언제 웃었었는지 언제 또 눈물을 흘렸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좀 짚어내는 것 그것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냐면 이 전체 우리 일본군 위안부 역사 속에서 지금 현재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긋나게 된 계기 중에 가장 전문가들이 그 계기로 꼽는 장면이 네. 한일 위안부 합의거든요. 2015년도에 있었던 이때의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빌미를 준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피해자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네. 일방적인 국가 간의 합의가 그렇죠. 이루어졌었고 그 국가 간의 합의 때문에 지금 현재도 아베 정부에서는 한국은 국가 간의 합의를 지켜라라는 얘기를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일본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김복동 할머니가 그 역사 속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싸워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합의를 받아들이는 김복동의 어떤 마음 이런 부분들도 좀 제대로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당시에 그 합의 이후에 굉장히 낙담하고 그때 이후로 할머니께서 좀 무너지시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그런 모습들도 사람들이 잘 공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합의가 어떻게 왜 잘못됐었는지 된 것인지를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 이것이 단순하게 김복동이라는 이야기만 아니라 이 전체 일본군 위안부 역사 속에서 김복동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야기하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계속 또 제작을 했었죠. 대학 졸업 후에 그 MBC 시사교양국에서 예. 불만제로 네, 또 참여를 불만제로 하셨고, 연출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W 화제 집중 네네, 뭐 그런.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또 만드셨어요. 네. 보통 보면 뭐 부정부패,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는 그런 공익성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연출을 하셨거든요. 평소에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나 봐요. 불만제로 같은 프로그램은 소비자 프로그램인데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기업들에게 가지고 있을 법한 어떤 일반적인 의문증, 궁금함, 그다음에 어떤 불만 같은 것들이 왜 그렇게 생겨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이었었고 네네. W 같은 것들도 사실은 국제 시사 프로그램인데 우리나라 방송 환경에서는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에 처음으로 어쨌든 제작비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PD들의 당시의 노력으로 이렇게 분쟁 지역이라든가 네. 세계에 있었던 어떤 목소리들 같은 것들을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네. 프로그램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게 굉장히 저로서도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냥 제가 뭐 어쨌든 그 프로그램을 꼭 제가 어쨌든 기획해서 처음부터 기획을 해서 만든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있었던 프로그램에 저도 제작진의 일원으로 참여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연출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도 소중한 경험이었었고 어쨌든 제가 쭉 이 활동을 해오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제가 어쨌든 뭐 이런 어떤 관점을 유지하는 역할 같은 것을 그런 프로그램이 저에게도 좀 주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영화 감독으로서 그리고 또 프로그램의 제작자, 프로듀서로서 열심히 또 활약을 하고 계시고 예,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공익적인 부분을 알려나가는데 힘을 많이 쏟고 계십니다. 우리 감독님께서 앞으로 나는 이러한 방향을 또 잡고 내 인생을 살아갈 텐데 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좀 사람의 이야기를 좀 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좀
요즘에 이제 좀 김복동을 영화를 연출하고 개봉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더 그런 생각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나는 이렇게 김복동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다뤘던 것처럼 다른 많은 사람들 어쨌든 이 사회 속에서 좀 소외받고 좀 뒤에 밀려나 있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우리 사회의 뒤편에 있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되 그 이야기를 단순하게 어떤 푸념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이야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 그런 것이 제가 좀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더 깊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제가 뭐 탐사보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쨌든 어떤 권력의 이면에 있는 이야기라든가 권력의 숨은 어떤 다른 부정부패의 이야기들을 계속 달아왔었는데 예. 그런 거대한 이야기도 거대한 이야기지만 좀 숨겨져 있는 어떤 정의로운 이야기들 숨겨져 있지만 좀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속 얘기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제가 담아내는 것이 앞으로 좀 제가 계속 하고 싶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 조금 있으면 또 연휴 기간이기도 합니다. 예. 제가 서두에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취미 생활하면 또 영화 보기를 꼽기도 합니다. 예. 그 이런 분들이 꼭 이 김복동이라는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 예. 하는 분들이 있다면 잠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이게 사실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여서 처음에 330개 관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멀티플렉스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관이 열어졌고 예. 8월 15일 광복절까지 관심도 많이 보여주셨고 많이 봐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이후로 어쨌든 블록버스터들 영화들 틈새에서 굉장히 힘겹게 계속 상영을 해나가고 있고 지금은 독립영화관에서 근근히 이렇게 좀 영화가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가장 기분이 좋은 순간이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이 영화를 볼 때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학생들이 이 영화를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보고 네. 이 영화를 보고 그 마음, 이 영화가 자신에게 줬던 느낌, 어떤 그 할머니의 그 활동을 보면서 어떤 느꼈던 것들을 저에게 그런 부분들을 좀 표현해 줄 때 굉장히 굉장히 좀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이게 다른 부분이 아니라 할머니께서는 16살에 끌려가셔서 23살에 돌아오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잃어버리셨던 그런 순간, 그리고 잃어버렸던 시절이죠. 성노예 생활을 하면서 잃어버렸던 그 시절을 지금 살고 있는 학생들이 봐주면서 그 할머니의 잃어버렸던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이었었는지를 이 보시는 학생들이 공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머니 그 투쟁이 단순하게 자신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다시는 이 사회, 이 땅에서 나와 같은 그런 피해자가 없었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에서 한다는 그 싸움인 것을 그 학생들이 다 느끼고 깨닫는다는 것을 저도 이 영화를 개봉을 하면서 관객들을 만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할머니는 살지 못한 그 시절을 살고 있는 학생들이 이 영화를 좀 더 많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역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그리고 92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할머니들께 사죄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 국가 대 국가까지 한 합의가 어떤 면에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 같은 것들을 이 영화를 보면서 좀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인 사죄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네.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좀 이 수많은 이 젊은 세대, 미래 세대들이 좀 보고 많이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김복동이라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추구했었던 어떤 정신, 가치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김복동 영화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송은근 감독님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삶의 가치를 하나 배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된 내용들을 세상에 많이 퍼뜨려주는 그런 역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